안녕하세요, 디셈버입니다. 이번에 M1 칩이 워낙 괜찮게 나와서 이제 맥북 에어에서도 4K 영상 편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하지만 영상 편집하기에는 8GB 램은 좀 부족한 듯하고 맥북 프로에 비해서 그래픽 코어도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4K 영상 편집용으로 맥북 에어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를 이용해서 프리미어 프로와 파이널 컷을 실행해보면서 다양하게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맥북 에어와 프로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또 4K 영상 편집용으로는 괜찮은지 비교해보시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은 맥북 에어와 프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서 편집한 영상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했고 4K로 영상 작업을 하였습니다.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동시에 실행하면 어떤 맥북이 더 빠를까 궁금해서 동시에 실행을 해봤습니다. 거의 동시이기는 하지만 맥북 에어가 구동과 시퀀스 생성에서 약간 더 빠르게 실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해본 것은 10분 분량의 영상 파일을 테스트를 해보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실제로 편집을 했던 10분 정도의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렌더링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10분 영상은 제 메인 카메라인 소니 a7M3로 촬영을 한 영상이고, 총 5개의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각각 2분 정도씩을 촬영해서 총 10분의 분량의 영상입니다. 먼저 파일 플로우기를 했을 때 속도를 비교해봤습니다. 블러우기에서는 속도의 차이가 없었고,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퀄리티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2분의 1로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5개를 겹쳐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렌더링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로 렌더링을 2번 진행하고, 또 같은 파일을 파이널 컷으로 2번 렌더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이 끝나고 발열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파이널 컷을 렌더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발열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 편집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외장 하드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를 열어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업했던 프로젝트는 렌더링을 했을 때 얼마나 걸릴까 궁금해서 제가 작업했던 지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윈도우용 프리미어 프로로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폰트가 깔리지 않아서 폰트가 바뀐 것을 제외하고서는 M1 칩에 탑재된 두 맥북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하기 전 온도 평균 31, 30 정도, 낮은 데는 29네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에다가 연결을 하고 옆에 사이드카까지 해서 총 모니터 3개를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적은 그냥 제 윈도우 화면이에요. 맥북 에어랑 프로 둘 다 외장 모니터를 하나씩밖에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니터를 3개를 연결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사이드카를 사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 됐으면 작업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략 영상 편집한 지 2시간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일단 열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40도에서 41도째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41도 정도 되고, 동일한 환경에서 맥북 프로로 한번 작업을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똑같이 울트라 와이드를 연결하고 사이드카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온도를 한번 재보면 30도, 31도 정도가 평균이에요. 여긴 32도. 네, 그래서 계속 작업하다가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맥북 프로 역시도 2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온도를 재보면 온도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40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한 37도에서 38도 사이로 계속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은 맥북 에어와 프로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제작을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맥북 에어로도 4K 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4K는 아니지만 QHD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에 연결을 하고 또 아이패드 프로의 사이드카를 이용해서 총 3개의 모니터를 돌리면서 4K 영상 작업을 했는데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꽤 놀라웠습니다. 살짝 오버해서 신세계를 경험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맥북 프로는 프로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맥북 에어에서 4K로 또 이렇게 3개의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꽤 놀라웠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맥북 에어의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게 꽤 자주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마우스 움직임이 버벅이는 순간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못할 정도로 버벅이는 것은 아니었고, 오늘 제가 했던 것처럼 3개의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맥북 에어로만 4K 영상 작업을 한다면 4K 영상 편집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하지만 작업하다 보면 맥북 에어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무릎에 장시간 올려놓고 편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마우스나 키보드는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쾌적하게 편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작업하는 내내 에어에 비해서 훨씬 부드럽게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중간중간에 속도를 빠르게 돌린 영상에서는 맥북 에어는 중간에 멈추거나 스킵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프로는 멈추는 부분도 없었고 스킵되는 부분도 없이 부드럽게 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면서 발열도 있기는 했지만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40도에서 최대 42도까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프로는 37도대에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면서 열 관리를 더 잘해주는 것은 프로였습니다. 렌더링을 할 때는 에어나 프로 모두 40도를 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특히 프리미어 프로가 파이널 컷에 비해서 렌더링을 할 때 열이 좀 더 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맥북 에어에 쿨러가 없이 팬리스로 나오면서 소음이 없이 쾌적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프로 역시도 팬리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조용하게 작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 8기가 램이어서 렌더링 시간이 좀 걱정이 되었지만 테스트를 해본 결과 생각보다 속도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다다익 램이 최고이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6기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해보면서 이제 맥북 에어로도 꽤 무거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무거운 작업을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프로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 모두 전문가적인 성능보다는 어느 정도 4K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 정도의 성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쾌적하게 4K 영상 편집을 하시기 위해서는 살짝 아쉬울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귀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